전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입시 경쟁을 뚫고 대학에 진학해 스펙을 쌓아서 입사에 성공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모든 고민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찍히는 월 수령 금액을 보고 1년치를 계산해 보니 답이 안 나왔습니다. 이 돈으로 어떻게 서울에서 집을 사지? 당연히 입지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그 당시에 3억에서 5억이면 서울의 작은 규모의 집은 살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답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당시 회사의 부장님들이었습니다. 집이 없으신 분들이 더 많았지요. 물가 상승에 따라 월급이 오르는데 자산의 상승 속도는 더 빨라서 큰 마음을 먹고 빚을 지고 집을 산 사람이 아니라면 많은 분들이 무주택자였습니다. 특히 그 당시는 금융위기 직후라 집값이 떨어지고 있었고 일본처럼 한국도 장기 부동산 침체가 일어날 거라는 걱정이 많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집을 사려는 분들도 적었지요. 이게 뭔가 내가 지금 제대로 살아온 게 맞나?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대기업 가면 모든 게 되는 게 아니었나? 경제관념이 너무 부족했던 거죠. 그럼에도 업무에 사람에 치이다 보니 그 고민을 더 지속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회사에 적응하기도 바빴으니까요. 불만도 많았지만 우선 내가 있는 곳에서 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의 모토 중에 하나가 박수 칠 때 떠나라 였는데 모두 잘한다고 인정해주고 나 스스로도 잘했다고 판단할 때 그곳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5년 정도를 미친 듯이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기간에 좋은 성과가 나왔고 여러모로 단점도 많고 한계도 많았던 저이지만 좋게 봐주시고 끌어주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그 즈음부터 다시금 부동산 시장에 온풍이 불기 시작하고 집값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경제관념도 없는 데다가 회사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저는 당연히 알턱이 없었죠. 그저 집값이 떨어진다, 일본처럼 된다 라는 말만 듣고 알고 있던 저였던지라 집은 사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 쭉 전세로 전전하게 됩니다. 또 이사를 해야 할 시점에 참다 못한 아내가 집을 사자고 강하게 밀어붙였고 저는 그 성화에 못 이겨서 집을 덜컥 사게 됩니다. 집을 사면 큰일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빚을 지고 모두가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가 많은 시기에 집을 사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아무 일도요. 다시금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 느꼈던 좌절을 느꼈습니다. 특히 1년이 지나 집값이 오르는 걸 보면서 더 크게 느꼈지요. 아, 내가 무지했구나. 그때 처음으로 부동산 책을 검색해보게 됩니다. 전 그전까지 자기계발, 회사 경영, 리더십, 문학작품 관련된 책만 읽어서 부동산 관련 책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검색을 해보고 충격을 받았죠. 이렇게 부동산 관련 책이 많았다고? 정신이 번쩍 차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 진짜 공부해야겠다. 그렇게 바로 책 3권을 주문하고 그날을 경제적 자유를 향해 가는 첫 번째 날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몇 권의 책을 읽고 그 책의 저자들이 활동하는 블로그, 카페 등을 찾아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 개발하고 회사 일을 잘하기 위해 했던 독서 방법을 그대로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에 쏟아 부었습니다. 고수들을 만나고 강의도 정말 많이 듣고 부자, 부동산, 주식, 경제 전반에 관한 책을 어림잡아 500권 이상 읽었습니다. 네이버 카페 활동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소그룹으로 같이 투자를 진행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만의 투자 방법을 정립하고 투자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운도 조금 따라줘서 자산도 형성할 수 있게 되었죠. 직장인으로서 특히 40세가 넘으면 회의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전 그걸 선배들을 통해 이미 많이 들어서 조금 일찍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크고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월급만으로는 절대 이 자산 시장의 상승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 자유,
재테크, 투자에 열광하는 듯 합니다. 투잡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문제는 접근 방식입니다. 제가 많은 부자들을 만나고 부자들의 책을 보면서 느낀 건 부자들의 생각과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은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많은 실패를 한 사람들이고 그 속에 배움이 있고 성장의 기회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자들은 비판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배우고 스스로를 성장시킬까 고민합니다. 장애물을 보고 불평할 시간에 기회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안 되는 10가지 이유보다는 되는 한 가지 이유에 집중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돈의 속성을 알아서 돈을 귀히 여길 줄 알면서도 돈을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돈을 벌어오게 하는 방법을 알고 돈을 쫓지는 않습니다. 부자들은 긍정 확언의 달인이며 아침마다 긍정 확언을 통해서 돈을 끌어들입니다. 이 모든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부자들을 만나서요? 네, 일부분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얻는 지식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가 따르던 멘토님이 있지만 그분이 항상 저에게 붙어서 이야기해 줄 수는 없지요. 저는 이 한계를 책으로 이겨냈습니다. 부자들이 쓴 책, 부자들이 좋아하는 책을 모두 탐독하면서 익혔습니다.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용해 봤습니다. 긍정 확언을 해야 한다고 해서 책상머리는 항상 저의 꿈을 적고 읽습니다. 핸드폰 뒤에도 비전을 붙여두고 주기적으로 보고 긍정 확언을 하고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일정을 작성하고 내가 얼마나 꿈에 시간을 투여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안 되는 방법보다는 되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바로 합니다. 생각은 최대한 깊게 그리고 짧게 하고 바로 실행해 봅니다. 고민이 많으신가요? 지금 삶에 답답함이 있으신가요? 아님 남날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가요? 책을 한 권 사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눈 딱 감고 한 권만 바로 주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책은 사서 읽으시길 권합니다. 책은 배우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생각을 위한 도구입니다. 생각을 하려면 먼저 적을 수 있어야 합니다. 중간중간 멈추고 쓰고 하면서 생각이 확장되고 나의 잠재력이 키워지며 창의력이 나오고 무엇보다 할 수 있다는, 해내야겠다는 의지력이 생깁니다. 다 안 읽어도 좋습니다. 몇 페이지만 읽더라도 그 부분에서 나를 변화시킬 것, 어제와 조금이라도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할 문구가 있다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영상도 여기까지 보셨는데 아깝잖아요. 뭔가 남는 게 있어야죠. 눈 딱 감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어렵다면 제가 올린 영상들을 반복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영하적 하나의 영상에서 하나의 적용만 해보시길 바랍니다. 절대 2개 하지 마세요. 절대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속는 셈 치고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루, 한 달, 1년이 지나면 놀랍게 변한 스스로를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정말 놀랍도록요. 이건 장담합니다. 그렇게 변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어떠신가요? 도움이 되셨나요?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모두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라는 게 참 신기해서 처음엔 모이기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한 명의 부자가 생기면 덩달아 같이 부자가 늘어납니다. 우리 같이 부자가 됩시다. 앞으로 이렇게 저의 이야기와 함께 책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모두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걸어가 보시죠.